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임성민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린하고 아플 때 중이염이 있는지 없는지, 치료를 해야 되는 중이염인지 아닌지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비인후과의 한상윤 교수님 모시고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입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진료 오시면 감기 심해져서 주기염까지 왔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지, 이 중이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귀는 웨이, 귓바퀴에 해당하는 웨이가 있고요. 소리를 감별하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그걸 네이라고 부르고,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기관을 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이라고 하는 기관은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상기도에 원인 바이러스나 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유스타키오관을 타고 들어가서 중이까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가 안 좋거나 콧물을 많이 마시면서 귀 안에 음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압 때문에 중이각 내에 액체가 고이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균이 감염이 되거나 중이각 내 압력이 저하가 되면서 중이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이염이 증상이 반드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실 아이들은 중이염의 증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급성 중이염이라 그러면 열이 나면서 귀가 아파요, 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성기가 지나고 단순히 물만 고여있는 삼투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리가 덜 들린다는 것을 표현을 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면서 감기 걸린 이후에 경과관찰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 중이염이 동반되거나 이후에 중이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해서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귀를 자꾸 만지거나 귀를 파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웨이도염을 조심해라,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웨이도염하고 중이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웨이도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귓바퀴와 고막 그 사이의 길을 이제 저희가 웨이라고 하거든요. 물이랑 직접 닿을 수 있는 곳이어서 물에 있는 더러운 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 웨이도염 자체로 인해서 중이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영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중이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수영장 물이 지저분하거나 균이 많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코로 물이 들어가면서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중이염이 정말 심해서 고막에 손상이 생기고 중이염이 바깥까지 퍼진다면 웨이도염을 동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도염이 중이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이염이 정말 심해져서 귀에서 나오는 고름이 웨이에 고이게 된다면 그게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이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더 안쪽에 있는 네이도, 염증을 유발하는 그 네이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급성 중이염의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귀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염증에 의한 인자들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이염에 의한 청력 손상뿐만 아니라 뇌이염 자체에 의해서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에 걸렸을 때 단순히 중이염이 좋아졌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꼭 아이들이 이제 청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중이염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편도가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이렇게 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중이염을 더 잘 걸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던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조직은 코 뒤쪽에 위치한 조직이거든요. 염증과 싸우는 일종의 림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는데, 모여 있다가 중이강 쪽으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나 해버리면은 중이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엄청나게 이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조직이 큰 경우에는 유스타키오관의 입구를 막으면서 또 중이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논문에서는 많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균 자체가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이염이 오히려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 편도가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중이염이 자주 걸리고 고막 환기관 삽입술 같은 중이염에 관한 처치를 자주 하게 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를 의심을 해야 하고,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에는 같이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긴 하지만,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는 미치는 영향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아데노이드 수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중이염도 뭐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고 삼출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물이 차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이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급성 중이염이라는 것은 이제 중이각 내에 세균 감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막이 굉장히 붓게 되고요, 열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아이가 귀를 아파합니다. 그래서 고막을 딱 들여다봤을 때 고막이 굉장히 빨갛고 누가 봐도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5에서 10일 정도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좋아지고 삼출성 중이염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과 유스타키오관 사이의 중이강이라고 하는 공간에 단순히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균이 감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균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써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경과 관찰을 하거나 필요하면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는 난청과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고 난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지나간다면 소아에서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막 내에다가 튜브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해서 물을 빼주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국소 마취하고 하고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이런 상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중이염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 중이강 내에 물이 고여 있다가 염증이 심해지면서 고막에 구멍을 만들고 또 주변에 염증 조직을 많이 만들면서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동이라고 하는 구조물까지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을 해야 하고 중간중간 악화가 있을 때만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소아과 하면서 중이염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혹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중이염이 소아랑은 치료나 뭐 약물이 조금 다른가요? 성인이라고 크게 막 다른 약을 쓰거나 하질 않고요. 용량을 성인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 중이염이 더 많기 때문에 만성 중이염에 대해서는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균에 맞춰서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만성 중이염에 대한 빈도가 적기 때문에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고 균 검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바꿀 수 있지만 보통은 경험적 항생제 이후 수술적 치료로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이염으로 이렇게 대학병원까지 찾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좀 많이 심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큰 경우가 많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중이환기관이라고 하는 관을 삽입하는 시술 자체가 소아에서는 조금 참기 어려운 수술이고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비교적 경증인 삼출성 중이염으로 오더라도 대학병원으로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관을 삽입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막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작은 칼로 일부 절개를 낸 다음에요. 관을 그냥 삽입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귀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성인에서는 거의 5분 이내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중이염의 상태나 퍼져 있는 정도, 중이염의 종류, 예를 들면 진주종성 중이염이거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만성 중이염이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수술법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고 방법을 계획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복 속도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삼출성 중이염에서 중이환기관 튜브를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절개한 부위가 아물어서 중이환기관 튜브가 잘 고정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코를 풀거나 하면 이제 코어랑 귀랑 연결되어 있는 관으로 공기가 나가면서 환기관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주의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영이나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고막 안으로 더러운 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중이염에 대한 부분은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기간까지 코를 푸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상처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귀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나 수술 받는 분들께서 청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귀를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청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청력이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단기간 동안 고막에 구멍이 남기 때문에 약간의 청력 저하를 주관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수술 자체의 목적이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더 크지 잘 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청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청력이 좋아지는 것을 염두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지만 염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청력의 손상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염증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예방 접종들이 중이염의 발생률을 낮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급성 중이염의 원인균에 해당하는 많은 균이 폐렴구균이기 때문에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중이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기도 감염,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증이나 폐렴구균과 같은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이런 중이염들이 더 잘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을 통해서 상기도 감염 자체를 예방을 해준다면 중이염 자체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접종도 물론 중이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중이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이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중이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접종이나 호흡위생이나 손위생과 같은 상기도 감염에 대한 예방법들이 중이염을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현 교수님께 중이염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들어봤는데요. 저도 수학과 의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자세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